확실히 확인하셨겠지만 후디니 19의 레이어는 후디니 18.5에서와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이전트 노드로 자동 생성되는 기본 레이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캐릭터의 기본 몸체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를 사용하여 기본 레이어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적절히 원하는 소품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레이어는 기본 레이어, 즉 본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권총 레이어가 있는 경우 그 레이어는 기본 레이어와 권총을 포함한 몸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또한 이전 후디니 버전에서는 에이전트가 한 번에 하나의 레이어만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현재 레이어라고 불렀습니다. 후디니 19에서 시스템이 변경되어 이제 하나 이상의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레이어는 여전히 자동으로 생성되며 이는 변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만드는 다른 레이어에 기본 레이어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권총만 있는 권총 레이어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 제 에이전트가 기본 레이어로 몸을 표시하고 권총 레이어로 권총을 동시에 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경찰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권총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를 생성하고 여기 에이전트의 라인에 연결할 것입니다. 조금 더 에이전트 노드를 시각화하면 에이전트가 뷰포트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이니 마세요. 노드의 매개 변수를 살펴보니 후디니 18.5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이전트에 추가하고자 하는 소품이나 외부 객체를 구성하는 쉐이프 블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레이어를 조직하는 레이어 블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블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레이어 설정입니다. 복수형인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우리의 에이전트는 한 번에 여러 레이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값은 별표이며 후디니 언어에서 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내가 생성한 모든 레이어가 내 에이전트에 표시되며 현재 레이어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쉐이프를 포함하는 레이어 on이라는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빈 레이어라서 뷰포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레이어 설정에서 모든 레이어를 표시하고 있지만 유일한 레이어가 비어 있어서 지금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별표를 제거하고 빈칸으로 두면 이제 내가 뷰포트에서 보는 현재 레이어는 기본 레이어, 즉 내 에이전트의 몸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일 노드를 생성하고 권총을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권총 레이어가 내 에이전트에 비해 너무 커서 스케일을 정말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머지 노드를 생성하고 한쪽에는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클립에 연결하고 다른 쪽에는 권총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아직 에이전트를 볼 수 있습니다. 뷰포트에서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원점에 던제니에 제 에이전트와 그 옆에 거대한 권총이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폼 노드를 사용하여 권총 레이어의 스케일을 조정하고 에이전트의 손에 배치합니다. 위치에 맞추면 병합을 제거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디니 19에서 소품, 즉 에이전트에 추가하고 싶은 쉐이프는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의 두 번째 입력에 연결됩니다. 거기에 Shape Geometry라고 정말 쓰여 있는 것을 보시나요? 바로 그 두 번째 입력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추가하고 싶은 쉐이프를 연결할 것입니다. 이제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를 시각화하고 쉐이프 블록에 이러한 매개 변수가 잠금 해제된 것을 확인합니다. 연결을 제거하면 매개 변수가 잠기고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입력에 연결하면 이제 잠금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복잡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에 연결하는 도형은 하나 이상의 프리미티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총은 이찰치 24개의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프리미티브는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가 동일한 도형에 속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통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속성은 기하학 내에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위치는 속성이고 색상은 속성이며 속도 속성입니다. 노드의 속성을 보려면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하면 이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XYZ 축의 위치인 속성 피기가 있으며 또 다른 속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점 수준의 속성, 프리미티브의 꼭지점 수준의 속성, 그리고 객체의 전역 수준의 글로벌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가 연결한 총의 도형의 모든 프리미티브는 공통 속성을 가져야 하며 그 속성은 보통 name 속성입니다. 조금 더 프리미티브의 속성으로 내가 FBX로 가져온 총이 이미 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총을 구성하는 2700개의 프리미티브 각각은 큐브와 같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진 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남의 값으로 보아 블렌더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객체를 복제할 이 이름이 붙기 때문입니다. 원래 객체는 큐브였고 이를 복제하여 정확히 하나의 총을 구성하는 큐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로 가서 현재 레이어를 레이어 1로 조금 더 설정합시다. 여기서 내가 만들고 있는 도형은 우리가 전에 비어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비어있지 않고 총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가 두 번째 입력에 연결된 무언가를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전트에 추가하고자 하는 도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레이어 1에 모든 도형을 추가하겠다고 지정했기 때문에 별표로 표시된 모든 총의 부품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목록을 펼치면 여기서 내가 연결한 객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레이어 1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총의 모든 부분 대신에 큐브 부분만 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총의 이 부분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속성이 큐브인 총의 프리미티브가 내게 정확히 가져옵니다. 하지만 저는 총을 여러 개의 객체로 추가하고 싶지 않고 하나의 객체로 모두 함께 추가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이를 위해 내 총의 모든 프리미티브가 정확히 같은 속성 남해를 가지도록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각각이 큐브 6, 큐브 4, 큐브 3을 가지는 대신 모두 동일한 남의 속성을 가지도록 합니다. 속성 남해를 변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Attribute Wrangle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총의 라인에 배치할 것입니다. Attribute Wrangle 노드는 기하학과 그 속성을 Houdini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MAX 코드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없습니다. runOver 매개 변수에 프리미티브를 넣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변경하려는 남의 속성은 프리미티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MAX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속성은 영어로 attribute의 atausen드를 의미하는 연벌 기호를 사용하여 참조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속성의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서는 name, 속성 했습니다. 이 속성의 값을 주고 싶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이제 속성이 가질 새로운 값을 입력합니다. 이 속성의 값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미 본 것처럼 큐브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따옴표는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없습니다. 따옴표 안에 그 속성의 새로운 값을 넣습니다. 이 총은 베레타였으므로 베레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점은 맥스의 모든 코드 라인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코드를 적용하면 뷰포트에서 우리의 총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이제 모든 프리미티브가 속성남해의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큐브와 큐브 두 사이에 구분이 없으며 모두 베레타입니다. 왜 우리의 총이 뷰포트에서 사라졌을까요?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에서 도형 큐브를 보여주도록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큐브라는 이름의 도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베레타라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베레타로 바꾸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 큐브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제 총은 하나의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아니라 모든 프리미티브가 동일한 남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형으로 인식됩니다. 보시다시피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는 name 속성을 사용하여 도형을 인식하고 정리합니다. 이제 레이어 인에 추가된 내 권총을 베레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현재 레이어에 레이어 운이 설정되어 있었고 레이어 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베레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방금 생성한 이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레이어에는 두 번째 입력에 연결한 이 쉐이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위쪽 블록 Shapes 블록으로 가서 Shape Findings 탭을 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한 이 쉐이프들을 에이전트의 신체 어느 부분에 후디니가 정확히 연결하도록 할지 알려줍니다. 변환 이름 매개 변수를 열고 이 목록을 펼쳐서 권총을 놓고 싶은 신체 부위, 즉 관절 또는 뼈를 선택합니다. 제 경우에는 츠바이타우젠다인 오른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이 아니라 오른손의 조인트가 손바닥보다는 손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가 권총의 크기를 에이전트의 스케일에 맞게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크기를 0.1로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소품의 크기가 1mm라면 이를 에이전트의 조인트에 연결하면 0.1mm로 줄어듭니다. 훨씬 더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트랜스폼 노드를 사용하여 권총의 스케일을 줄였기 때문에 이제 조인트에 연결했을 때 훨씬 더 작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그 소품의 변환의 유니폼 스케일을 100으로 곱합니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 레이어가 나중에 축소할 때 처음 우리가 설정한 대로 유지되도록 100배 더 크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의 권총이 약간 더 있습니다. 이제 베레타 레이어로 이동하여 Use Existing Shapes 탭을 열고 소스 레이어로 디폴트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Use Existing Shapes 탭을 열고 소스 레이어로 디폴트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레이어인 에이전트의 몸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권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권총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총이 실제로 우리가 오른손 엄지라고 지정한 조인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권총이 엄지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 권총의 회전이 바뀌었을까요? 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조인트에 할당하면 그 조인트의 스케일, 위치 및 회전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변환으로 가서 처음처럼 될 때까지 축을 약간 더 변경합니다. 회전뿐만 아니라 위치도 조정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권총을 조정하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으며 사용자 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의 후디니 버전에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이 작업을 사용자에게 실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권총이 준비되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권총이 제대로 움직이고 경찰의 손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적절히 확인합니다. 소스 레이어를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몸체는 보고 싶지 않고 권총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타 레이어가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권총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남의 속성이 베레타가 아니라 다른 권총의 이름이 됩니다. 머지 노드를 사용하여 이 두 권총을 결합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그리고 이 머지의 출력이 제가 두 번째 입력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권총은 베레타이고 두 번째 권총은 츠바이타우젠다인으로 서로 다른 값에 남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는 두 권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남의 속성을 사용하면 M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며 그 새로운 레이어에 매 새로운 쉐이프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스케일을 100배로 곱하고 기본 소스 레이어를 참조로 사용하여 에이전트의 손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레이어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할 것이며 새로운 것도 추가할 것입니다. 조정이 끝나면 소스 레이어를 비활성화하고 베레타만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각기 다른 두 개의 베레타를 가진 두 개의 레이어가 생깁니다. 좋아요. 이제 레전드 레이어의 set current layers 파라미터를 비워서 기본 레이어, 즉 내 캐릭터의 기본 몸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전 버전의 후디니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라우드 소스 노드로 가져가서 군중을 생성하고 각 에이전트가 다른 레이어를 가지도록 Randomize Current Layer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디니 C9의 이 새로운 레이어 시스템에서는 단수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Randomized Current Layer를 사용하는 대신 한 번에 하나씩만 설정할 수 있으며 Crowd, Assign, Layers라는 새로운 노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라우드 소스 바로 다음에 연결하고 아래쪽에 레이어 셀렉션에서 기본 값에 겹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또는 그리고 우리의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레타와 미틱 사운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레이어는 이제 기본 레이어 위에 무작위로 적용되어 베레타 권총을 가진 경찰과 물 가진 경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웨이트 파라미터로 그 레이어에 부여하고 싶은 우선순위를 제어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설정으로 제공되며 균형을 맞춥니다. 두 개가 동일한 설정에 있으면 50% 미틱 사운드와 50% 베레타로 균형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1920의 수량을 줄이고 싶다면 웨이트를 0.1로 설정하면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적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후디니 19에서 레이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사이드 FX가 이런 혼란을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새로운 레이어 시스템이 훨씬 더 강력하고 이전 시스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캐릭터와 동시에 생성되는 레이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과정은 정말로 우리 캐릭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총이 있었다면 또는 정말로 있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모델링에 사용되는 D 프로그램에서 블렌더든 마야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캐릭터는 레이어를 포함하여 생성됩니다. 가능한 옷, 가능한 무기 모든 것이 우리 캐릭터에 맞게 맞춤 제작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레이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쉐이프를 선택하고 우리의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믹사모의 에이전트와 스케치팹의 권총을 혼합하여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했던 것처럼 한다면 그들이 어떤 스케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잖아요. 후디니가 새로운 노드 버전이 발표할 때 이전 버전은 후디니에서 삭제되지 않고 숨겨집니다. 즉, 어떤 이유로 후디니 19의 새로운 레이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이전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 후디니 19에서도 여전히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 위에 있는 후디니 에셋 메뉴로 가서 에셋 매니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디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노드를 제어합니다. Configuration으로 가면 아래에 기본적으로 숨기기로 설정된 Asset Definition Toolbar가 보입니다. 하지만 Show Always로 설정하면 노드의 파라미터 위에 새로운 툴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리스트를 펼치면 이전 버전의 에이전트 레이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후디니 19의 새로운 에이전트 레이어 2.0이지만 이전 버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후디니 18.5에서 사용해 왔던 것과 정확히 말하자면 동일합니다.